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미래산업 발전에 있어서 공간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저희 회사가 가는 길에 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소개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웨이버스는 2004년에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공간정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쪽에 주로 SI나 SM 그리고 공간정보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저희가 상장하면서 민간 부분에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매픽이라는 이 구독형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좋았죠. 그래서 3분기 누적으로 보면 이제 매출이 한 287억 원. 그러니까 그 전년 대비 4% 정도 올랐네요. 영업이익 한 24억 원. 근데 엄청 올랐어요. 그 전년 대비. 상장 준비하면서 네.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공간정보 플랫폼이라는 지원파스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크게 성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한 20년 동안 이 공간정보 쪽의 노하우가 집약됐던 것들을 그리고 20년 동안 고객의 니즈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아마 크게 작용을 했듯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한 해외 진출 했던 사업이 수주하는 성과를 얻어서 네. 아마 크게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 오면서 이 웨이버스라는 회사를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 문득 공간정보 플랫폼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소개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예. 물론 돌발 질문입니다. 의견이 좀 있으신 분 혹시 여기 대해서? 공간정보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20년 동안 한 것들 한 집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구축형 시스템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사항을 받아서 그때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형태의 사업이었는데 공간정보 플랫폼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20년 동안 해보니까 거의 모든 시스템이 공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통을 공간정보 플랫폼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업에 가든지 간에 기초는 쌓고 가는 형태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물론 인력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했습니다. 인력이 과거에는 평생 직장처럼 있어서 기술적인 노하우가 계속 축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인력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회사의 노하우는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모아놔야겠다 생각해서 만든 게 공간정보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집약체네요. 저희 기술의 맞습니다. 집약체. 지원파스 그 외에 이제 디지털 트윈 사업도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해외 수주 얘기하셨는데 뭐 어떤 성과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고 또 올해는 또 어떤 성과 기대하고 계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디지털 트윈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지자체 쪽 디지털 트윈 사업으로 세종시하고 광명시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5월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디지털 트윈 분야가 저희 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울산 미포산단의 디지털 트윈 사업을 저희가 수주해서 올해 내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저희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 사업은 1단계에 이어서 2단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외 쪽 얘기를 또 듣고 싶습니다. 해외는 저희가 작년 말에 이 굉장히 큰 사업을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토지정보 시스템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요. 3년 동안 약 한 300억의 한화로 300억의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이 토지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죠.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의 토지 정보 시스템을 저희 회사가 만들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력으로 수주를 한 거고요. 토지 대장이라든지 지적도에 대한 데이터 구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한국의 토지정보 시스템인 KRS 같은 네. 에티오피아의 토지정보 시스템을 비롯해서 한 6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요. 인프라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됩니다. 향후에도 아마 아프리카에 계속 이 토지정보 시스템 사업이 발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한국의 주소 시스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이제 수출 품목으로 K 주소라는 것들을 이제 행안부가 네. 수출 품목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K 주소 시스템도 저희들이 사업이 나오게 되면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 사업들도 해외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참여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이제 2023년 연간 실적 전망으로 매출 한 500억 넘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왔는데요. 뭐 공정 공시 의무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연매출 500억 돌파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집계 중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뭐 비슷한 수준으로 돼 가고 있는 듯 하고요. 뭐 2024년은 더 열심히 해갖고 정말 좋은 매출로 아마 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주들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쪽 디지털 트윈 관련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은데 2025년까지 수혜도 기대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주주도 관심도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디지털 트윈 사업은 저희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자체 부분, 그 다음에 산업단지 부분, 그 다음에 해외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사업은 계속 확장을 해갈 생각이고요. 이제 민간의 구독형 서비스를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인력 투입으로 하는 사업 위주에서 적은 인력으로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계속 전환하는 노력을 해갈 예정입니다.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제 민간 쪽에서 이제 우리가 매픽 해서 좀 확장하겠다. 그래서 매픽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뭐 출시 배경,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매픽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간정보 플랫폼이라는 메인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매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공간정보 플랫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과거에 많이 해왔던 구축형 사업이에요. 저희가 기술 노하우를 집약한 플랫폼을 가지고 가서 어떤 특정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구축형 사업이라면 매픽은 좀 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공간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탈형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구축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공간 정보랑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아직은 생소하죠. 그래서 아직은 뭐 기대하는 만큼 뭐 수익이 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요. 그래도 매픽은 이게 회사가 꼭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픽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간정보를 사용하게 되고 그 유용성을 알게 되면 이게 공간정보 산업 분야의 사업 확장이 되고 새로운 고객이 유입됨으로써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다시 이 어떤 수익 창출이라든지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그 공공 사스 인증 취득 얘기도 있었는데 요거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이 매픽이 아무리 저희가 이익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더라도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매픽을 활용해서 이 매픽 거부라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과기부에서 공공사스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공공기관에서는 사실은 구축형밖에는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공공사스라는 인증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인증을 받은 사스, 공공사스 인증을 받게 되면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내 굉장히 잘했던 공공 분야의 사업을 이 매픽을 가지고서 할 수 있게 돼서 아마 이 매픽으로
아마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형이라서 이제 고정 매출은 잡히긴 하는데 이제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또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저희가 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사에 얼마나 수익에 기여가 될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투자자들이나 주주분들은 그래도 이게 좀 가능성 있는 사업인가? 라는 걸 궁금해 하시잖아요. 해서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픽이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보다는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한 3가지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제일 가벼운 거는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저희들이 바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매픽을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게 총선 결과를 예측한다거나 그 결과를 이 시각화해서 이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분석하거나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총선에 맞춰서 오픈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수익 창출이기보다는 회사를 알리고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이벤트성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픽의 이 포털이라는 건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 무료인지 아세요? 매픽도 그러니까 무료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특화했다고 하더라도 저건 무료면 쓰겠다. 10만 원도 아깝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고객의 니즈에 딱 맞는 콘텐츠를 저희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매픽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일정 비용을 받고 만들 예정이에요. 굉장히 최소 금액을 받고 만들게 되면 그리고 나서부터 구독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분들은. 지금 전기차 스타트업 같은 업체에서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매픽으로 이용해서 만들고 싶다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만들 능력이 별로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정말로 최소 금액을 만들어서 저희가 대신 콘텐츠를 만들고 공수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저희가 만들면. 그리고 나서 매달 구독료를 받고 그분들은 10만 원은 아닐 수 있죠.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공사스가 새로운 시장이 될 겁니다. 지자체가 저희가 시군구가 229개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공통 업무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 공통 업무 같은 것들을 매픽으로 초기에 적은 비용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다음에 그분들의 수요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쓰는 금액을 가지고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3가지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의 노력이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우수사례 매픽을 이용한 우수사례 공모전, 그다음 이제 뭐 여러 프로모션 하겠다고 이제 얘기하셨었는데, 그럼 이제 올해 이제 어떻게 이 매픽을 알릴 것이고 또 관련한 어떤 사업 하실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거에 관련된 매픽의 이런 콘텐츠들 만들어 올려서 매픽을 더 많이 알릴 거고요. 스타트업이나 이런 곳에서 연락이 많이 와서 그런 부분들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아까 같은 사업 모델을 만들 예정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계에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학회나 이런 데 가서 매픽을 발표하니까 대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또는 캡스톤 디자인 대회라고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그걸 구현해보는 형태의 대학교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매픽을 쓰고 싶다, 공짜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최소 비용만 받아달라, 이런 요청이 많아서 아마 올해 대학교에 이제 교재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에서 쓰고 저희가 심사하고 뭐 특강도 요청하시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이게 이제 얼마나 반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수행평가 같은 걸 할 때 지리 선생님들이 이 매픽을 사용하시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리 선생님들 모임에 가서
작년에 만남도 했고 올해 그럼 뭐 교재로 만들어 보죠 라고 해서 이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챕터마다 교재를 만들어서 아마 그것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저희 제품 많이 써서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이 미래에 저희 고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업 확대에 위해서 이제 뭐 조직도 좀 개편을 하시고 중장기 발전 계획도 뭐 수립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 계속 수립하실 거로 좀 사료가 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공간 정보의 총체적인 통합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진 부분이 딱 한 부분 있었어요. 네. 공간 정보를 생산하는 파트가 저희가 없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과거 모토가 언제 어디나 누구나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 모토였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생산이 빠진 서비스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하는 파트에서의 저희 역할이었는데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만족한 데이터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측량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정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3D 데이터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사실은 저희가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아마 그쪽 분야의 매출이 생기고 그럼 전체적인 매출이 증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간 정보 데이터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에도 필요하고 조금 나아가면 UADM도 필요하고 또 뭐 산단이나 아니면 큰 공장 같은 경우 이제 안에 있는 공간 정보가 필요하니까 뭐 디지털 트윈하고 엮어가지고 또 필요하고 해서 그런 쪽의 수혜가 좀 기대되겠다.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그 정보가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혹은 뭐 어디든 몇 개 없어서 좀 어렵다. 자유롭게 쓰기가 생각보다. 그래서 뭐 고정밀 지도나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그런 생산까지 데이터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통합 공간정보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는 거죠, 올해부터. 맞죠. 네. 방금 말씀하신 UAM 부분이라든지 3D나 저기 산단 이미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재료인 네. 이 공간 정보를 생산하는 파트는 다른 기업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사서 쓰거나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직접 네. 품질 좋은 데이터를 생산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돼서 생산된 데이터들은 또 매픽으로 그렇죠. 민간인한테 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네이버 정보 시스템 인수한 그 인력으로 이제 국내 데이터는 이제 생산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국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은. 예. 해외 쪽은 좀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해외 사업은 저희가 수주한 이미 에티오피아 사업에도 네. DB 데이터 구축 사업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네이버 인수는 해외 사업 수주 하고는 이후에 예. 이루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한국에 있는 전문 업체들하고 컨소를 했습니다. 근데 해외는 해외다 보니까 사업 내용 안에 자체가 현지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전문 업체가 기술력은 가지고 가지만 현지에 있는 업체들을 인력들을 많이 활용해서 해외는 사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부터는 이제 자체에도 생산 기술이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서 해외 사업을 추진해야겠죠.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을 때 이제 사업자들한테 들었던 얘기들 중에 이 이동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뭐 자율주행 기술도 발달이 되고 또 관련된 연계 사업을 만들 수도 있어서. 근데 이게 결국 공간 정보더라고요. 맵 정보나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크게 나가면 심지어 자동차의 화재,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 BMS 관련해서도 이 이동 경로를 추적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는 것까지 이제 공간 정보의 중요도가 그렇게 올라가던데요. 특별히 좀 되겠다. 이거 좀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딱 보는 분야가 아까 뭐 자율주행 UAM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딱 회사에서 이쪽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이렇게 좀 고려하신 파트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디지털 트윈을 메인으로 하면서 네. 생각하고 있는 파트가 두 파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이제 산단 디지털 트윈은 이미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광명시 하면서 도시계획,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이 허허벌판인 곳에서 가상도시를 세우는 디지털 트윈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트윈을 진행을 해서 거기에 물론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도시를 마음대로 게임하듯이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교통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인구 시뮬레이션도 해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건물 층수 낮춰보고 도로도 넓혀보고 이런 작업들을 마음대로 해보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이게 실제가 도시가 건설이 되면 실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것들을 대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 완성되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네네.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파트로 방금 얘기하신 제일 관심 많으신 저희가 UAM 파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광명 3기 신도시에 UAM이 뜨게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버티포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많은 곳이 진행이 돼서 UAM이 어느 경로로 날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국가가 발표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UAM의 버티포트가 여기에 들어가면 적절한지 그리고 주변의 도시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진 않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경로로 날아갈 때 이 도시에 다른 영향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게 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힘도 이제 저희들에게 생겼죠. 사실 중동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뭐 요새 좀 뜸한 거 아니냐고 합니다만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동 쪽에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뭐 네옴시티가 꼭 아니더라도 뭐 중동이나 그렇게 뜨는 시장에 대해서는 뭐 좀 어떤 좀 플랜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옴시티가 지금 참여하는 기업이 네이버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아마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국내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뭐 공장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산업단지의 디지털 트윈을 또 굉장히 크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지금 해외에 진출해 있는 몇몇 나라에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트윈의 요청이 오고 있는 상태라서 뭐 현재 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또는 지금 말씀하신 중동도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온DT라는 아예 디지털 트윈을 위한 특화된 플랫폼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참여할 생각입니다. 뭐 아프리카랑 중동 기후가 좀 비슷하니까 뭐 이렇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정보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굉장히 평등해지고 공평해져서 정보는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주어지는 세상이 되었죠. 예를 들면 매픽 같은. 그렇다면 그 정보를 가지고서 누가 그 정보를 잘 활용하느냐가 그 사람이 아마 이 세상을 리더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웨이버스가 지온파스나 아니면 매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힘 있는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는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하고요. 주주님들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